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2일 새벽 1시입니다.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강화가 불러온 한일 갈등을 미국이 나서서 수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쪽의 의견은 어떠냐, 이 사태를 보는 의견은 어떠냐, 생각은 어떠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매일경제신문에서 아주 좋은 취재를 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인터넷판에 어제 저녁에 올라 있는 기사인데, 미국 전문가 3사람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한국은 징용배상에 대한 국제중재를 수용하고 일본은 경제보복을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니까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문가들의 시각이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설명했던 부분과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사태를 볼 때 한국 사람은 한국 편 들고 미국 사람은 미국 편 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안 되고, 이것은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국가 이익이 도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계급투쟁론적 시각으로 외교를 좌파 운동권식으로 펼치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분명히 명쾌하게 좀 갈라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기사는 매우 잘 쓴 기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헌철 기자, 이 워싱턴 특파원이거든요. 신헌철 기자가 쓴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3사람의 한국 전문가는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부차관보입니다. 한국 문제 전문가죠. 또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도 근무했던 분입니다. 데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 교수, 벤자민 셀프 맨스필드 재단 부대표, 모두가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전문가입니다. 매일경제는 기사를 쓰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이 3사람은 한국 정부의 전임 정권이 체결한 협상을 일방 파기한 책임이 크다는 냉정한 진단을 피해가지 않았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한일 관계를 더욱 경색시켰다고 지적하면서도 미국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사태의 책임을 문재인 정권에 더 무겁게 두는 의견이었습니다. 우선 에번스 리비어 수석 부차관보,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 지금은 올브라이트 스톤 브릿지 그룹 선임 고문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이 같은 단계를 밟은 것은,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한국에 대해 일본이 느끼는 극도의 좌절감이 발현된 것으로 본다. 일본 내에는 한국 피로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벤자민 셀프 맨스필드 재단 부대표는 수출 제한이 경제적 충격을 주었다는 점에서 분쟁의 확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칭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강제징용 판결은 협정, 즉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역행하지만 소재 수출에 대해서는 양자 간 협정이 없는 상태다. 그런 면에서 일본 조치를 극단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것은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통해서 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을 사실상 파기한 것은 약속을 위반한 거니까 그 책임이 크지만은, 일본의 이 수출 규제 강화는 이것은 한일 간의 무슨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결국 약속 파기가, 즉 한국 측의 책임이 더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된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리비어 고문은 양국 간 신뢰가 무너지고 협력 정신이 사라진 것이 핵심적 원인이다.
지금 상황은 위안부 합의 파기와 일본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 발생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미 해결된 문제가 다시 불거졌고 과거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 일본은 한국이 북한에 대해 비핵화보다는 화해와 대화를 우선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게 정확한 진단이라고 봅니다. 스나이더 교수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인기 없는 발언이 있겠지만은 원칙적으로 한국의 책임이 있다. 물론 일본 정부가 잘했다는 건 아니다. 강제징용 판결은 일본 기업들에 큰 부담을 주는 경제적 문제다. 정치적 문제를 경제로 보복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셀프 부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재판관 임명을 통해 사법부 판결을 촉진했다. 그러니까 이런 판결을 내도록 유도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국내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제법적 관점을 무시한 것이다. 충격을 받은 일본은 대응할 수 있다고 위협했지만 문 대통령은 허풍이라고 믿었던 것 같다. 아니면 일본과 긴장해서 얻는 정치적 수혜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말해 일본도 한몫하긴 했지만 한국이 문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거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가 매우 정확하네요. 즉 일본과 맞서면은 한국에서 인기가 올라갈 것이다. 는 계산을 해가지고 일본을 자극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이 대응한다는 것을 허풍이라고 과소평가를 했다. 그리고 일본과 긴장을 하면은 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이득을 본다고 생각했다. 즉 반일 민족주의를 선동을 하면은 인기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다. 쉽게 말하면은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한일 관계를 나쁘게 만들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스나이더 교수는 이런 조언을 합니다. 만약 한국도 보복에 나선다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사태가 악화될 것이다. 전면적인 경제전쟁이 벌어진다. 한국은 강제징용에 대한 국제중재를 수용하고 일본은 보복을 철회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일 양국 정부는 지금 국내 정치에 관심이 더 큰 것 같다. 안타깝지만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한다. 셀프 부대표는 한국은 일본 기업에 대한 모든 배상 청구를 허용했다. 노동 문제 뒤에는 도덕적 정의가 존재한다. 하지만 법률적 행동을 통해 도덕적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를 수반한다. 유일한 해결책은 청와대가 윈루즈 모델을 버리고 윈윈에 나서는 것이다. 그래야 모두가 패배하는 악순환을 피할 수 있다. 결국은 문제를 만든 문재인 정권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 도덕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런 충고입니다. 미국 정부는 아직 개입하지 않고 있는데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느냐는 말에 리비어 국무성 고위관리를 지낸 리비어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일 관계 악화는 미국의 국가 이익과 직접 관련은 없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한미일 삼국 공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럴 경우 북한의 이득이 돌아갈 것이다. 오바마 정부 때 미국은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마크 역할을 했다. 워싱턴의 많은 관료들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것에 실망감을 나타냈고 한일 관계 악화의 도화선이 됐다고 믿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만큼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관계가 악화되면 삼국 협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미국 이익도 손상된다. 워싱턴이 파트너들에게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나이더 교수는 당사자가 문제 해결이 안 될 때 미국이 개입해왔다. 나는 한일 모두 중재를 환영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세 사람이 거의 공히 이 책임은 문재인 정권의 이 협정 파기와 약속 파기, 협정 파기와 약속 파기에 있다. 라면서 책임을 문재인 정권에 돌리면서 일본의 대응도 잘한 것은 아니지만은
일본의 대응에는 논리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이 청구권 협정 파기를 부른 이 재판 결과와 그리고 2015년 아베 박근혜 종군위안부 최종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은 이번 문제는 그동안 국가 이익과 헌법을 무시해온 문재인 정권이 불러들인 외교적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무조건적 반일로 나아간다면은 국가 이익은 날아가 버리고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과 같이 동반 자살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이 사건은 냉정하게 진실, 국제법 그리고 국익편에 서야 한다 하는 저희 평소 소신을 확인시켜주는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